LA 카운티의 하루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으로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불량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당 습격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생후 16개월의 아기가 양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8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는 계속 밀려들면서 병원 의료 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공개적으로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Yo pensé, dije, a mí no me va a dar porque me estoy cuidando mucho y mire, aquí estoy con...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73세 레이노소 씨.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해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해야 하는 의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Unimaginable decisions that would have to be made to deny care to people who need it because there's not the resources available. The hospital system is bent about as far as it can bend.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하루 사망자 수는 31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살인사건으로 숨진 사망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8분마다 한 명씩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넘쳐나는 시신과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자 LA 카운티 정부는 공개적으로 의료진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Yesterday, we had 259 deaths. That's one more than all the homicides in 2019 in LA City combined. In a single day, equal to a year of homicides. I'm asking for folks across America, if you can spare a doctor or a nurse, if you can spare anything, please send it here. We're Americans.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부 출입을 멈춰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양성인데 음성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 키트는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 검사소 100여 곳 이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검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늦게 할 경우, 또 감독관이 없을 경우 음성으로 잘못 판정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LA 다저 스타디움 등 미전역 코로나 검사소에서 대거 사용 중인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입니다. 자가 채취 방식으로 키트 내엔 면봉과 채취 용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검사 키트에 대해 감염됐지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이른바 위음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확한 위음성 확률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감독 없이 진행되거나 확진자가 검사를 너무 늦게 받거나 일찍 받을 경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deal time to test after exposure is 5 to 8 days after exposure. So you could test too early. It's possible to get a false negative when actually you are positive. FDA 측에 따르면 양성인데 음성 결과가 나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14일 안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증상자의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중보건 지침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전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It's just really tricky to say that a negative test result, especially in someone who doesn't have any symptoms, is so reassuring that you're not taking on any risk. You maybe take on less risk than if you hadn't got tested at all.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심각한 LA 카운티의 경우는 생각이 다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진단검사는 무증상자를 가려내는데 효과적이라며 해당 검사를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2,000 people, a full third of all the positives that we have gotten, have been from asymptomatic people. That's 92,000 people who otherwise might not have known, might have been spreading. LA 카운티는 20%의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고 주민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8,405명에 달합니다. 확진자의 40%에서 60%가 무증상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떠한 검사도 결과가 100% 정확할 순 없다며 개인위생과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어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085명을 기록하면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1일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날 3,865명의 사망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6만 5,20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달 말까지 최대 7만 명 이상이 더 숨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CDC는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52건에 달한다며 코로나19 급 확산세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습격을 선동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초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하긴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지 않으면 의회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하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We know that we have limited time, but that every day that Donald Trump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day of grave danger. 민주당은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생략하고 신속 절차로 탄핵안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각과 참모진 등 13명이 이미 사퇴한 가운데 트럼프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직 참모들한테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could have used those hours to put out a forceful denunciation directly to the protesters to say, stand down.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을 감행하는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지만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에 처음으로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라며 애초부터 대통령직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 관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 이후 LA 지역 주민들의 총기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LA 지역에 위치한 한 총기 매장은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직후 총기 구매 문의가 폭증했다며 총기 구매자들이 평소와 비교해 4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매자 가운데 처음으로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총기 구매뿐만 아니라 총기 사용과 안전교육 등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또 의회 난입이 발생한 당일 여러 총기 제조 회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스미스앤웨슨과 비스타 아웃도어 등 업체는 각각 18%와 15% 급증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속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기 판매를 위해 이루어진 신원조회 건수는 총 2,10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검토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학대로 숨질 경우 살인죄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한창 부모의 이쁨을 받아야 하는 도를 갓 지난 여아가 양모의 잔인한 폭행으로 몸 곳곳에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고통을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정인이를 죽음으로 먼 양부모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동 학대는 미국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평균 한 25 아동 정도가 이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위탁 가정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은 아동 학대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만 받아도 가해자와 아이를 분리시키고 정인이와 같이 폭행으로 숨진 증거가 명확할 경우엔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뤄 최대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2급 살인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살인죄들은 다 종신형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외출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땐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가 힘들어 아이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이제 선생님이 아동 학대를 목격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다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다 오해를 받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도 있는 만큼 이민자들의 경우 평소 미국의 일반적인 통념이나 제도 등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대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15분쯤 한인타운 베버리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길을 건너던 20대 노숙자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25세 조나단 에두아르도 고메스로 밝혀졌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에 부딪혀 숨졌고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목격자와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용의자의 신원이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제보자에게 $5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개인에게 $2,000의 현금을 지원하는 추가 부양책을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연방상원의원은 미국인 개인에게 추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의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석권해 연방상원 다수당을 장악하게 됐지만 다수 투표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몰표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개인당 $2,0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찬성하고 있지만 다른 지원 항목들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용 가능한 백신을 즉시 배포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지금 당장 미국인들의 팔에 주사할 수 있게 현 정부가 백신 공급 보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면 하루 100만 명 접종으로 100일간 모두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940만 회분이 배포됐으며 그중 27%만이 실제 접종됐습니다. 미국 병원협회는 올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갖추려면 5월까지 매일 180만 명이 접종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와 지방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 센터를 개설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형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몰기지 보증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몰기지 고정 평균 금리는 지난주 2.67%에서 2.65%로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97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5년 만기 몰기지 고정 평균 금리 역시 2.1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서도 강한 수요와 낮은 몰기지 금리에 힘입어 미국 주택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인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32만 714달러로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은사로 잘 알려진 토미 라소다 전 LA 다저스 감독이 93세로 별세했습니다. LA 다저스 구단은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이 어젯밤 플러튼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중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라소다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은 지난 1976년 다저스 감독으로 부임한 뒤 21년 동안 사령탑 자리를 지켰으며 박찬호가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 데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남다른 인연을 쌓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 바이든 신임 행정부를 겨냥해 밝힌 대미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열쇠는 적대 정책 철회로 강대강, 선대선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밝힌 대미 대남 메시지를 조금 전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적대 정책의 철회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정치 활동의 초점을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맞춰야 한다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새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끝났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전술 핵무기 개발 지속 등 핵 선제,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 바이든 신임 행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대미 정책 원칙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강경책으로 나오면 강경책으로 맞서겠지만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 그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남측은 한미 훈련을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만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는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아침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영하 20도는 냉동실 온도인데요.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전국이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충청 내륙 지역은 영하 20도 이하를 나타내겠습니다. 낮에도 매서운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단 2, 3도 오르겠지만 서울이 영하 7도, 대전이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한파와 더불어 또다시 일부 지역에선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중부지방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은 한랭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납치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일본 제국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청구한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7년간의 법정 공방 내내 일본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 이론을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 면제 이론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 범죄나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빠져 있었다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판이 아니면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수, 기론옥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르지만 청구 내용과 쟁점이 비슷한 만큼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 터치맨 나경철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파라치, 포상금 사라진다. 파파라치는 알겠는데 코파라치는 뭔가요? 코로나와 파파라치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 제도 자체도 생소한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상금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 포상금이 사라졌는지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최근 우리나라에 이른바 코파라치라는 신종 파파라치가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합 금지 시간이나 인원을 어기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행정안전부에 코로나 안전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이 포상 액수는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이 신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12월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함정을 파서 연장 영업을 유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몽땅 신고하는 악성 코파라치 신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행정안전부는 올해 코로나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방역당국의 고육책이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부작용이 컸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성될 요지까지 좀 미리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눈썰매 품절 사태. 코로나 때문 그동안 겨울 스포츠 즐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눈썰매 품절 사태라니요? 네, 사실 이맘때면 눈썰 매장이 늘 10,000원이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앞에서 눈썰매를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엄마 아빠와 함께 타는 짜릿한 눈썰매, 아이들에겐 지루함을 한 번에 날려보내는 이 최고의 겨울철 놀이인데요. 방역 강화 조치로 눈썰매장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문을 닫거나 또 영업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집 앞에서 눈썰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새해 한파에 폭설이 내리는 곳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6일 밤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온라인 육아 카페에 중고 눈썰매를 구하는 글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폭설로 도로에서 스키로 이동하는 분도 등장했는데 올 연말에는 마스크 벗고 시원하게 눈썰매 타는 광경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즐거움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택시, 개인은 100, 법인은 50.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말하는 것 같은데 150, 뭘 말하는 거죠? 네, 이 숫자가요. 조만간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택시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승객 수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힘든 택시 기사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지원 금액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 택시는 3차 재난지원금 중 버팀목 자금이란 명목으로 기사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반면에 법인 택시 기사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을 받는데요. 택시 노조는 영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자영업자인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맞춰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고용 취약계층과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과 법인 이중 구조로 나뉘어 있는 택시 산업 구조 때문이라지만은 법인 택시 기사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또 혼란을 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뽑은 최애 한식은 요즘 K푸드 인기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저도 궁금한데요. 최애 한식이 뭘지? 네,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애 한식, 가장 좋아하는 한식 순위를 꼽았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들의 1등 간식으로 또 어른들의 최고 안주로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야식, 바로 치킨이죠. 1인 1닭 열풍에 치느님이란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식 치킨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김치가 2위, 또 비빔밥은 3위에 선정이 됐는데요. 한국식 치킨은 한식 경험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가장 먹어보고 싶은 한국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가장 싫어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술이 꼽혔고 또 김치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김치는 좋아하는 한식과 싫어하는 한식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음식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타치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